안녕하세요. 소잉도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단하기 쉽게 실물 패턴을 복사해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실물 패턴을 구입하시거나 책을 사시면 이런 정말 알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선이 있는 실물 패턴을 만나게 돼요. 사실 이제 이거를 가위로 그냥 잘라서 사용하면 다시는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본이 없어지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사실 이렇게 선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복사하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복사는 하되 좀 재단하기 쉽게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소잉도구의 강아지 옷 만들기 책에 있는 패턴 하나를 꺼냈는데요. 제가 만든 강아지 옷 만들기 책은 이렇게 실물 패턴이 한 디자인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심지어 여기 지금 컬러별로 지금 출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확인하셔서 그 사이즈를 복사하기가 굉장히 편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실물 패턴에 이렇게 영문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따라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아마 실물 패턴을 복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 부직포일 거예요. 이 부직포는 의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만 특히나 패턴을 복사하시는 용도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필요한 만큼의 크기의 부직포를 준비를 하시고요. 필요 없는 분량은 잘라내서 적당한 정도의 크기를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비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지금 패턴 중에서 등판 부분을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직포도 두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얇은 부직포를 사용하게 되시면 복사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그람 수가 좀 있는 두툼한 그런 부직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등판 부분을 조금 크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필요한 준비물은 볼펜이나 연필,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 이 선을 사실 자가 필요 없으셔도 이렇게 선을 따라 그리면 그리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선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좀 긴 거, 그 다음에 짧은 거, 그 다음에 연필 이렇게 준비하시면 패턴을 복사하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자, 우선 저는 이렇게 중심이 되는 선을 먼저 자를 긋고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직선 부분을 먼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M 사이즈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M 사이즈 선을 따라 이렇게 이제 옮겨가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직선선을 복사해 주시면 조금 더 복사를 빨리 끝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어깨선. 내가 지금 무슨 색선을 따라서 그려야 되는지 인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도 직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선을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곡선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자를 그냥 든 김에 여기 있는 식선까지 같이 따라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곡선 부분인데 곡선을 그리실 때는 곡자를 준비하셔서 거기에 맞는 곡선을 그리셔도 되고요. 내가 손으로 여기를 점을 찍어서 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 진동 부분을 복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선을 완전히 예쁘게 그리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어려우시거든요. 여기를 그냥 점선을 따라서 조그맣게 선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 패턴을 뗐을 때 알아보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너치 이런 거 표시해 주시고 아래쪽으로 가셔서 밑단 부분도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들어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복사가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확인하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점선을 그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는 라인을 유지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내가 가위로 자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복사를 하시는 거죠. 자, 얘를 지금 됐거든요. 자, 마지막에 보면 여기 골선 표시 있죠? 반원 2개. 이 골선 표시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혹시
복사가 안 된 게 없나 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모양이 이렇게 복사가 된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얘를 떼서 잊어버리시기 전에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자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부직포를 가지고 잘라내서 사용을 하시는 거가 많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부직포를 사용해서 패턴을 복사해 놓는 것까지만 하면 얘가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초보분들은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시접을 그리기가 불편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얇아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조금 더 이 패턴을 두께감 있게 만드는 건데요. 제가 지금 뒤쪽에 약간 두꺼운 종이, 이렇게 좀 바닥바닥한 두꺼운 종이를 준비를 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얘를 붙여놨어요. 얘를 자르고 얘를 잘라내고 얘를 또 붙이게 되면 한 번 더 잘라야 되기 때문에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이 뒷면에다가 풀을 붙여서 어느 정도 얘가 풀이 전체적으로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준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물론 이게 풀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좀 끈적끈적 거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딱 붙어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을 이제 붙여놓고 이 상태로 뭔가 좀 무거운 걸 눌러두신다든지 책 같은 걸 올려두시면 이게 완전히 딱 고정이 되면서 붙게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이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제가 요거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이렇게 좀 힘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패턴이 준비가 되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등판에 있는 요 너치 부분, 이 다트 부분, 여기 끝은 이렇게 구멍을 내서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구멍을 찌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직포를 사용을 하시는 건 이제 기본적인 단계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두꺼운 종이, 예를 들면 마분지 같은 게 가장 사용하시기 무난하시고, 강아지 거를 복사하실 때는 뭐 A3 크기 정도의 마분지 몇 장이면 한 사이즈 정도 복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에서 시접을 그릴 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일단 이 방법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이를 바꾸는 건데요. 트레이싱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화면에 보면 이렇게 패턴이 비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는 지금 트레이싱지, 우리 그 흔히 에어프라이기 같은 거에 까는 기름 종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얇은 거 말고 얘도 그람 수에 따라서 이제 두께감이 다른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95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두께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람 수가 있는, 저는 이렇게 롤로 되어 있는 이런 지금 트레이싱지를 쓰고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폭이 42.5, 한 42.5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30cm 짜리도 있는데 강아지 크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쓰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 거 복사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큰 트레이싱지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롤로 되어 있는 거 이거 하나 사시면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시거든요. 가격 단가가 물론 부직포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재단 과정을 생각하면 저는 이게 더 훨씬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트레이싱지로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보면요, 트레이싱지가 좀 매끈한 질감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시기가 부직포보다 더 나으세요. 그리고 부직포는 잘못했을 때 지우개로 지우면 부직포지가 다 찢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이 트레이싱지는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는 훨씬 나아요. 자, 이렇게 트레이싱지를 자른 모습이에요. 부직포를 사용하는 거가 얇아서 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종이를 붙여서 두께감을 만들었잖아요. 이 트레이싱지를 사용을 하면 이 종이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을 할 때 이런 라이너를 쓰거나 자를 긋기가 더 편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굴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힘이 있는 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훨씬 더 라인을 그리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거나 할 때 이렇게 라이너 같은 거를 쓰시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데, 그렇게 될 때 지금 얘도 제가 여기서 한번 굴려볼게요.
이렇게 쭉쭉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재단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부직포만 사용하시지 말고 부직포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붙여가지고 자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두께가 있는 트레싱지 사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 있는 패턴을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패턴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디자인별로 여기다가 패턴 조각을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별로. 그래서 저는 이 한 권에 그 책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패턴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A4 클리어 파일인데요. 매수가 좀 많은 거를 일부러 저는 구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피감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패턴을 복사를 하시면 여기에 패턴 명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이 옷을 하고 싶을 때에도 이렇게 그대로 꺼내셔가지고 그대로 재단만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등판 부분 지금 2개를 잘랐잖아요. 이게 만약에 하나의 디자인이라면 새로운 용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M 사이즈 등판이 A4 파일에 편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A4를 좀 강아지가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은 A4 파일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우리 애가 좀 덩치가 크고 나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싫다, 그런 분들은 A3 클리어 파일, 더 큰 파일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파일링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을 때 제일 관리가 편하고 쉽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조각이 다 잊어버려서 나중에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그렇게 돼서 굉장히 복사가 귀찮아서 옷을 안 만들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다가 저는 보관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편하고 좋은 방법이라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